선거법을 통과시킨 자유당과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보당과 조봉암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봉암과의 두 번의 선거에서 모두 이겼지만 점점 오르는 조봉암의 지지율은 위협이 되었고 반대로 자신의 떨어지는 지지율은 걱정이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는 조봉암과 진보당을 없애려는 계획을 실행한다. 조봉암은 일제강점기 3.1운동에 참여했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한다. 초기 임시정부는 중국, 소련, 만주, 미국, 한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인사들의 임시정부 주도권 싸움이 있었고 이런 싸움이 싫었던 조봉암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다. 여기서 조봉암은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게 되면서 공산주의자가 되었고 이후 공산주의자 박헌영과 같이 조선공산당 창당에 참여한다. 해방 직후 소련과 미국이 남과 북을 점령하면서 북쪽은 공산당이 자리 잡았고 남쪽은 좌익과 우익이 섞인 복잡한 환경이었다. 미군정은 공산 세력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남쪽에서는 공산당 활동이 점점 어려워졌다. 조봉암은 조선공산당의 운영 방식 문제와 박헌영과의 좋지 않은 관계 등 생각의 변화와 함께 공산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로 정치 성향을 전향한다. 조봉암은 1948년 5월 재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다. 이승만 대통령은 과거부터 농지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북한은 이미 농지개혁이 끝난 상태여서 공산당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실행할 인물로 조봉암을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민주당은 많은 땅을 가진 지주들이 모인 정당이었고 농지개혁은 자신들의 재산인 농지를 싼값에 국가에 빼앗기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국민 대부분이 내 땅 한 평 없이 가난하고 배고픈 상황에서 농지개혁 반대는 앞으로의 정치적인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 그래서 농지개혁을 반대하기보다는 조봉암이 공산당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해 농지개혁에 영향을 주려고 하였다. 한국민주당의 반대에도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에 임명했고 조봉암은 농지개혁법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전국의 농촌과 농지를 조사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땅 주인의 재산권 침해와 국가가 강제로 농지를 가져가는 문제가 서로 충돌이 되었고 국가가 농지를 가져갈 경우 보상 절차와 비용을 정하는 문제도 지주들과 해결해야 했다. 이 과정을 주도하는 인물이 조봉암이었으니 한국민주당과 많은 농지를 가진 세력들은 조봉암의 감정이 좋을 수 없었다. 1949년 1월 준비가 끝난 조봉암은 농지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그런데 1월 말 갑자기 감찰위원회에서 농림부 예산 중 500만 원을 장관 관사 수리비, 비품대, 요식대, 출장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보고서를 올린다. 감찰위원회가 국회에 보고서를 보낸 것은 문제가 있었다. 헌법 제48조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 말은 공무원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에서 투표를 통해 공무원직을 박탈할지 결정한다는 조항이었다. 그런데 감찰위원회는 대통령과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의 징계나 어떤 위법 사항도 없었지만 먼저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국회는 절차를 무시한 보고서를 어떻게 할지 표결을 하였고 결과는 147명 참석에 100대 10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한다. 조봉암은 무소속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무소속 후락부의 대표이기도 해서 조봉암을 믿어주는 국회의원들이 많았다. 국회는 표결로 마무리되었으나 갑자기 법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할 테니 당장 구속은 아니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국회의원이자 농림부 장관인 조봉암을 구속시키려면 국회의 승인이 필요했기에 국회에 요청하였지만 요청사항은 표결로 허락하지 않았다. 농지개혁법안은 한국민주당과 정부 내부 인사, 전국의 지주들을 적으로 만들었고 1949년 2월 조봉암은 6개월 만에 농림부 장관을 사퇴한다. 1년 뒤인 1950년 5월 조봉암은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국회 부의장까지 선출된다. 그런데 한 달 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3일 만에 피난을 떠난다. 조봉암은 서울에 남아 중요 서류들을 정리하고 불태운 후 동료 의원들을 피신시킨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조봉암을 잡기 위해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고 다시 공산당으로 넘어오라는 설득을 했으나 조봉암은 피난을 떠났다. 이승만 대통령은 뒤늦게 도착한 조봉암에 대한 의심을 감출 수 없었다. 1952년 부산으로 피난을 떠난 국회의원들은 전쟁을 겪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대통령 중심제에 실망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주도하는 내각제로 개헌을 계획하고 조봉암도 여기에 동참한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한번 권력을 잡기 위해 부산 정치 파동, 발췌 개헌으로 국민들이 선거로 뽑는 대통령제로 개헌을 한다. 개헌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표를 받고 대통령이 될 후보는 이승만 대통령이 유일했다. 조봉암은 이승만 대통령이 혼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통령 출마를 결심했고 과거 한국민주당이었던 민주국민당은 조봉암이 야당을 대표해서 출마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초대 부통령이었다가 사임했던 이시영에게 여러 번의 대통령 출마를 권유했고 이시영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봉암은 79만 7,504표, 11%의 득표율로 2위로 낙선한다. 선거 결과는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무소속으로 나와 11%나 득표한 건 무시할 수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에 도전했던 조봉암은 자유당의 견제 대상이 되었고 자유당은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 1954년 5월 3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 등록조차 못하게 방해를 한다. 1954년 3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세 번째 대통령 출마를 위한 헌법 개정 시도가 있었다. 자유당은 4.4.5 개헌으로 이승만 대통령만 제한 없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4.4.5) 개헌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치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야당과 정치인들은 자유당과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를 막기 위한 신당 창당을 준비한다. 신당 창당을 위해 호원 동지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정치인들은 조봉암의 영입을 반대하는 자유민주파와 영입을 찬성하는 민주대동파로 나눠졌다. 자유민주파는 조봉암의 합류를 반대했고 자유민주파 리더였던 김성수는 조봉암에게 공산당이 아니라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를 요구하였다. 장관과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조봉암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요구를 받아들여 성명서를 발표한다. 성명서 발표로 김성수는 조봉암을 받으려고 했으나 자유민주파의 다른 의원들이 다시 한번 반공주의 노선으로 간다는 입장 발표를 요구한다. 조봉암은 그들의 요구에 맞춰 다시 한번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자유민주파의 리더였던 김성수가 지병으로 사망한다. 자유민주파의 리더였던 김성수가 사망하자 자유민주파 의원인 조병욱, 장면 등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바꿔 조봉암의 신당 참여를 반대한다. 그렇게 해서 조봉암은 신당에 참여하지 못하고 1955년 민주당이 창당한다. 조봉암과 신당에 참여하지 않은 세력들은 따로 정당을 창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1956년 1월 진보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가 돌아왔고 조봉암은 진보당이 정식으로 창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민주당도 3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신익희를 선출하였다. 선거를 앞두고 신익희와 조봉암은 이승만 대통령을 이기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일치하였고 협상에 들어간다. 신익희 후보로 단일화될 것 같았던 협상은 1956년 5월 5일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서거하면서 무산된다. 대통령 선거는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의 대결이 되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막겠다는 이유로 만든 정당인 민주당은 후보 단일화 얘기가 오고 갔던 조봉암을 도울 마음이 없었다. 투표 결과는 이승만 대통령의 세 번째 당선으로 끝이 난다. 1956년 11월 조봉암은 다음 국회 20석 이상을 목표로 진보당을 창당한다. 진보당은 지방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이념과는 다른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분단된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생각도 무력을 사용한 북진통일론을 주장하는 이승만 대통령과는 다르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론을 생각하고 있었다. 서울이나 대도시는 점점 민주당 표가 많아지고 농촌과 지방지역은 농민과 노동자를 위한 진보당이 창당하면서 자유당과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 선거를 장담할 수 없었다. (1957년 9월) 서울시 경찰은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에서 활동했던 간첩 정호갑을 지켜보고 있었고 조봉암과 만났었다는 보고서를 만든다. 서울시 경찰은 또 다른 간첩 수사를 조사하면서 1953년 북한의 지령으로 남쪽으로 내려와 위장 자수를 한 후 무역업자로 활동하던 간첩 박정호를 1957년 10월 체포한다. 간첩 박정호는 무역업자로 가장의 남쪽의 정치인들을 만나며 공작금을 사용해 정치인들을 포섭하는 공작 활동을 하였다. 그때 만났던 정치인들은 신당 창당을 준비하던 호원동지회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조봉암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 사무실에 방문한 이력도 있었다. 1958년 1월 12일 간첩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가 기자회견을 요청하면서 간첩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이야기하였고 여기서 평화통일론에 대한 이야기도 꺼낸다. 북한은 1954년 4월 제네바 회담에서 총선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였고 1956년 4월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평화통일선언문을 선언하면서 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남한의 통일정책은 무력을 통한 북진통일이었다. 검사의 기자회견 몇 시간 뒤 경찰은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간부들을 체포한다. 체포 당시 자리에 없었던 조봉암은 1월 14일 자진 출두한다. 정부의 조봉암과 진보당 제거 계획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